지난번 스시토 영상에서 동행했던 그 외국인 친구는 뭐 이미 미국으로 돌아간 지 벌써 꽤 오래됐지만, 아무튼 그 친구랑 이토에서 먹고 그 다음 주에 간 게 스시인입니다. 네, 스시인은 3층입니다. 영콘, 은행, 문어조림 앞에 세 가지 그냥 준대로 전복만 내장이랑. 네, 감사합니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네?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 친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셰프님들이 약간 곤란해 하시거든요. 근데 눈치껏 다 알아듣더라고요.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해주면은. 문어는 이제 이빨로 되게 잘게 잘 찢어지는 식감이고, 여긴 좀 달달한 스타일. 난 이게 딱 좋더라고. 전복도 너무 차갑지도 않고 꽤 부드럽고 향도 꽤 진해요. 그리고 나는 저 개우 소스도 이 정도 점도가 딱 좋아. 이렇게 발랐을 때 딱 묻어 나오는 점도. 요거는 능성어 뱃살. 이거는, 아니 이거는이 아니지, 이것도 이진욱 셰프님이 최고시다. 이거 진짜 잠깐 다시마 위에 올려가지고 수성하는데 지방이 아주 그득 껴가지고 꼬독꼬독하고 달고 감칠맛 넘치고, 그냥 요거는 참치랑 단무지 막 다지고 거기에 이제 우니 섞어가지고 김으로 감싸고 유부로 감싸서 그걸 구운 거예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요거는 대게살을 대게 내장에 이렇게 막 비벼서 주는 건데, 그냥 먹어도 당연히 맛있어요. 왜냐면 대게 내장이 워낙 맛있고 대게 살도 달달하니까. 근데 옆에 이제 새콤달콤한 식초 소스가 나와요. 이거를 카니스라고 불렀는데, 요거는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 귀찮으면 부먹하는 거예요. 뭐 맨날 나오는 주치인데, 이게 보면 맨날 구성이 거의 거기서 거기 같은데, 이 이진욱 셰프님이 워낙 맛내기를 잘해요. 의외로 변주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주치 간 소스랑 그 위에 뭐 식초 젤리 같은 거 이렇게 끼얹어서 주는 건데, 이 식초 젤리 속에 언제는 뭐 그 시소꽃이 있을 때도 있고, 이날은 알싸한 양화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냥 부드러운 가리비.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찍었으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날 고등어 되게 자신 있으셨나봐요. 이거 아마 새끼사바일 것 같은데, 이 고등어도 이 오른쪽 여기 끝에 보면은 여기가 참치로 치면 오도로 부위예요. 내장 감싸고 있는 뱃살, 기름이 딱 보이죠. 이 퀄리티가 되게 좋긴 했어요. 근데 이 살짝 구워낸 두 피스는 좀 짜더라고. 난 그래서 안 구운 뒤에 있는 게 더 맛있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한국 오기 전에, 이 미국에선 장어를 잘 안 먹으니까 장어를 먹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주 종류별로 얘 있는 동안 다 먹었거든요. 이 뒤에 뭐 송강에서 갯벌장어도 먹고 민물장어도 먹고, 그리고 다른 식당 가서 꼼장어도 먹고 다 했는데, 그 모든 장어 중에 요 붕장어 시라야끼가 제일 맛있었다. 이제 니기리 들어가죠. 뭐 언제나처럼 첫 점은 도미 뱃살이에요. 내가 스시인에 딱 앉아 있으면은, 아 그래 내가 스시인에 와있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딱 두 개가 있어. 하나가 이 첫 점인 기름진 도미 뱃살, 달달하고 간센 샤리. 그리고 하나는 배경음악 유키구라모토의 로망스가 그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거 영상 찍고 있으니까 옆에 친구가 그 장면을 또 영상으로 찍더라고. 영상 속의 영상. 요즘 것들이다. 이 친구가 저보다 좀 어려요. 몇 살 어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언제나 두 번째는 이거야. 아오리이까. 스시는 아오리이까 말고는 안 써요. 이거 셰프님이 뭐 그까 그 뭐라고 재료 가지고 생색내기를 싫어하셔서 그냥 이까라고 하시는데, 그 이까가 아오리이까입니다. 이게 그냥 먹어보면은 잘 구분이 안 되나 봐. 근데 스시는 오픈한 이래로 아오리이까 말고는 오징어를 쓴 적이 없어요. 쓸 일도 없고. 이날 네타들은 다 맛있었어요. 식감도 다 탱글탱글하고 좋고, 이 시마지도 되게 맛있었는데, 이날 샤리가 제 스타일보다는 조금 수분이 많았다. 그리고 아지도 맛있었던 거 보니까 이날 그냥 히카리들이 다 맛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니기리 플레이트에서 가라앉는 거 봐. 이거 진짜 잘 찍혔네. 내가 찍었지만 잘 찍었어. 벌써 이렇게 방어가 나오더라고. 아시죠? 그 스시는 완전 끝에 뱃살 빼곤 다 버리는 거. 내가 예전에 이진욱 셰프님을 스시조에서 처음 만나 뵀을 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아. 그때 나한테 뭐 제일 좋아하냐 그래서 나는 불이 뱃살 얘기했었거든요. 이 아삭아삭한 기름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진욱 셰프님이 너무 딱딱한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상한 짓도 가끔씩 하세요. 예전에는 니기리를 무슨 저글링 하듯이 하신 적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꽉 뭉쳐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이상해.
던진 구간 이 충길 쪽에서 이상해. 너무 퍼졌네. 셰프님이 민망해서 그냥 아무 소리 나는 줄 알았는데 진짜 풀림이 좋더라고요. 이제 벌써 가을이 왔는지 벌써 연알이 나오더라고요. 연알은 보통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냥 헤디꾸라 그대로 끈적끈적하게 그 되게 계란 노른자처럼 고소하고 되게 녹진한 식감이 있는 그거랑 보통은 이제 조미액에 넣어가지고 좀 달달하게 나오는데 나는 뭐 두 가지 다 좋아합니다. 근데 가끔 그 조미액 맛이 너무 세면은 그건 좀 그렇더라. 너무 제품 같은 맛이야. 아 근데 이날 또 금태가 안 나왔잖아. 내가 그래서 셰프님한테 따졌어요. 왜 금태가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셰프님이 그 와사비 강판을 딱 들면서 옐로우 카드라고 하나 더 받았으면 난 쫓겨날 뻔했어. 그것도 뭐 자주 나오는 건데 갈치 카라아게. 나는 그 카라아게 그 좀 과자 같은 맛 있잖아요. 그 고소한 맛. 그게 너무 좋더라고. 나는 그 밥이랑 먹고 싶은 그런 맛. 짭짤한 거. 저 때문인가요? 저 때문인가요? 요즘에 감이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저 혼자 샤리를 크게 먹어가지고 근데 샤리를 자꾸 보충하시길래 나 때문인가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이게 영상에 잘 찍히기도 전에 거의 스시 올라오자마자 바로 집어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는 게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올려주면 바로 드세요. 너무 위에서 이렇게 막 찍고 하느라고 오래 방치돼 있으면은 밥도 좀 드라이해지고 뭉치고 맛이 좀 떨어져. 온도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왜 스시인 참치를 조금 항상 평가절하를 하는데 이날은 참치마저 존나 맛있는 날이었다. 내가 그런 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날이었어. 그 왜 보통 많은 분들이 이 뱃살은 너무 기름지기만 하고 맛없다. 그래서 아까미가 더 맛있다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기름 너무 많이 낀 그런 양식 참치들은 그렇긴 한데 참치가 진짜 맛있을수록 뱃살이 진짜 맛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날 참치가 진짜 존나 맛있었거든요. 요 기름진 요 가마도로도 오지게 맛있더라고. 솔직히 나는 성게는 거의 나올 때마다 그냥 하늘에 맡깁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산지가 같고 레이블이 같고 뭐 다 해도 같은 판에서 나와도 맛이 다르니까 그냥 남들 거 다 맛없어도 되니까 내 것만 좀 맛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하늘에 맡기는 거죠. 이날은 맛있었어요. 아주 달달하고. 이게 이제 이진욱 셰프님의 또 다른 시그니처 청어죠. 이건 뭐 수유미식회에도 막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 청어가 굉장히 효자예요. 가격이 엄청 싸거든. 근데도 엄청 기름지고 얘가 그 원래 이걸로 과메기 만들잖아요. 근데 또 과메기랑 다르게 맛도 굉장히 마일드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올리는 뭐 부재료나 속에 받친 시소잎, 뭐 파 이런 거 향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이 장국에 게가 들어가 있는데 게살을 발라 먹으면 좋긴 한데 내가 손에 뭐 묻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자꾸 찍을 때 스시 손으로 먹는 놈이 뭔 개소리냐 하는데 원래는 항상 젓가락으로만 먹다가 내가 이거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그 젓가락 원근을 잘 못 맞추겠어서 손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끔 댓글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 어떤 거는 왜 손으로 먹고 어떤 건 젓가락으로 먹냐. 근데 원래는 손에 묻는 게 싫어서 젓가락으로 먹다가 요새는 그 불편해서 손으로 먹는 거예요. 뭐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예절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는 안 하고 항상 이거 줄 때 니기리가 제일 커지더라고. 이게 점점 크게 주시나 봐. 내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빨리 더 달라고 할까봐. 지구에서 제일 맛있는 간뼈 막기 저세상 간뼈. 이 간뼈라는 게 박 속이에요. 그러니까 흥분울부에 나오는 그런 박. 그 박 속을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그거 말렸다가 이렇게 졸여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식감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그 간뼈끼리 차이가 나는 데들을 보면은 스시는 이 간뼈 식감부터 진짜 너무 부드러워. 이것도 내가 알기로 부드러운 부분 빼고 다 버린다고. 이 수율이 굉장히 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맛이랑 짠맛 밸런스도 여긴 너무 좋아. 다른 데는 보통 그 단짠 밸런스가 짠맛에 너무 치우쳐 있거든요. 파우답게 3개나 받았습니다. 역시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그랬더니 셰프님이 역시 간뼈는 장국이랑 먹어야 제맛이죠 이러시더라고. 장국은 항상 원래 요 타이밍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막기랑 먹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디저트는 또 모나카 골랐어요. 근데 이거 바로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도 역시 어린 친구답게 인스타 이런 거 또 관종이라서 그냥 못 먹게 하더라고. 사진 찍어야 된다고. 난 찍을 때 누가 먹는 거는 절대 방해 안 하는데 바삭한 소리 좋고 가격은 뭐 언제나처럼 저녁 27만원입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은 데가 어디냐 하면 항상 스시인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가성비라는 게 무조건 싼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 비, 그게 가성비인데 이게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성능이 너무 압도적이야. 이게 일본에 있는 스시야들을 내가 꽤 많이,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유명한 데는 그럭저럭 다 가봤으니까. 근데 이 유명한 데들 가보면은 몇 군데 정도, 몇 군데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비율로는 거의 한 7, 80% 이상이 아니 이 돈 내고 이걸 먹으러 여기를 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거기 가느니 당연히 그냥 스시인을 가지. 그리고 가격을 비교를 안 해도 그냥 맛만 비교해도 스시인이 더 맛있는 경우가 더 많아. 그 정도로 스시인이 성능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나한테는 최고의 가성비 스시야가 스시인이에요. 가성비 값 끝. 아, 그 뭐야, 구독 좋아요 또 내가 이거 맨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댓글이 더 많더만.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